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컨벤션 시상식에 참석해서 금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원래 사진으로 공유해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 영상에 유튜브 이 컨텐츠에 영상을 그런 사진을 공유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일 것 같지가 않아서 자랑만 하고, 여기 밑에 화살표 누르시면 제 아이디 있죠? MC 숫자 2 DADDY MC2 데디입니다. 인스타로 검색하시면 수상하는 사진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거 외에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주제를 요걸로 선정해 봤습니다. 청개구리처럼 주식하면 성공한다. 청개구리처럼 투자하면 성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보통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 그러죠. 주식시장에서 많이 쓴맛을 많이 보고 실패를 합니다. 좌절을 많이 하죠. 자, 근데 우리 개미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죠.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 청개구리처럼 투자를 많이 해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사고 오르면 팝니다. 최근에 올해 1월달에 주가가 2600에서 코스피가 폭락했을 때, 2000선에 닿았을 때 외국인들이 자꾸 쓸어 모으죠. 쓸어 담죠. 자, 그런 모습들. 자, 우리 개미들은 팔기 바쁜데, 그렇죠? 그런 청개구리 같은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나의 체질, 나의 성향을 송두리째 바꿔야 가능한 겁니다. 멘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제 지금 영상은 고수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저축처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수분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 분들은 투자에 대한 센스가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들 속에도 분명히 투자 센스가 있어요. 이 청개구리처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방금 제가 여기 한강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한강에 있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겠죠. 저 아파트들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몇십억 하는 아파트잖아요. 그쵸? 만약에 서울에 있는 이 정말 전망 좋고 심지어 역세권이고 학군 좋은 이곳이 외부적인 이유, 집값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이 하락을 했어요. 너무너무 내가 사고 싶었던 곳이야. 근데 이게 10억이었는데 8억, 7억, 5억까지 떨어졌어. 심지어 나는 얘가 장기적으로 분명히 올라갈 걸 알고 있단 말이지. 지금 왜냐면 다른 이유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고 싶죠. 그렇죠. 집만 그럴까요? 자, 요건 어떠세요? 예. 금은 어떠세요? 우리가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금은 어떠세요? 조선이 내 손이었으면 그러십죠. 그쵸? 제 손이었으면 좋겠네요. 이 금은, 여러분들 금값이 예전에 한 돈에 25만원이었다가 23만원, 21만원, 18만원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고 싶죠.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센스예요. 자, 그러다가 금값이 만약에 치솟아요. 금값 많이 올랐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집에 있는 애기 돌반지 다 내다 팔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투자 센스입니다. 집값이 우리 동네가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 이사갈 동네 집을 전세 끼고 산 다음에 내 지금 살고 있는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끼고 산 그 집값도 올라가서 이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가고 싶은데 전세 끼고 사서 내 집값 지금 살고 있는 집값 올라가고 전세 끼고 산 집값 올라가고 또 이사가. 투자 그런 거 아닌가요? 금도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투자 센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주식 차트만 보이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치솟아요. 이게 지금 몇 포인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뭐 500포인트 요 정도에서 자, 이렇게 치솟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비트코인 아니에요, 이거. 주식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따라 사고 싶나요? 대부분 우리 개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에 요런 게, 저도 심지어 그래요. 요런 차트 보이면 굉장히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투자 원칙이 굉장히 없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지없이 이렇게 됩니다. 폭망하는 거죠. 다르지 않아. 주식 투자는 청개구리처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주식 안 해. 요 부분에 와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절대 안 해. 주식 다시는 쳐다도 안 봐야지, 라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오릅니다. 자, 그럼 혹시나 또 기웃거리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여지없이 폭락합니다. 그렇죠? 자, 요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난 진짜 이제 주식 절대 안, 내가 지금 주식하면 이제 주식하면 네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주가가 또 오르기 시작하면 요때쯤 되면 야, 난 그래도 안 해. 한 번, 한두 번 당하냐? 또 당하냐? 그렇겠죠? 자, 그러다가 요렇게 되면 이번엔 다른가? 한 번만 더 믿어봐.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또 폭락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 구간에서는 나는 이제 주식은 절대 안 한다. 다시는 투자 안 해, 주식 안 해가 돼버리죠. 자, 지금 요 구간입니다. 자, 요 전체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중국 차트예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중국 차트를 월봉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지난 중국 차트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금값을 생각해 볼게요. 금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죠? 금값이 25만원이었다가 떨어졌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21만원, 2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바닥을 알 수는 없어요.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센스, 여러분들의 체질 개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은 박수 쳐드리지만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게 반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럴 때, 요 떨어지고 있을 때 적어도 요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관심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싸지네? 싸지네? 싸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현찰을 좀 준비를 해놔야겠네. 이해가세요? 그러면 요때부터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이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쌓여갔다가 고개를 치켜들 때 매도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반대로 다시 여기서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나가고 있다가 고개를 치켜든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많죠. 저 종목 오늘 상한가 쳤어. 저 차트 봐. 이동평균선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우리가 등간격으로 벌어졌다 그래요. 이평선이 21선, 61선, 뭐 121선, 241선, 481선 등간격으로 벌어졌어요. 이거는 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차트가 이평선이 등간격으로 벌어지면 다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이런 종목은 이미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종목을 이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벌어질 종목들을.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미 벌어져 있는 종목은 관심 밖으로 두셔야 돼요. 너무 성장성이 좋으면 일부 담아둘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종목에 혹해가지고 내 돈의 50%, 30% 이런 큰 비중을 그쪽으로 몰빵을 하시면 주식시장을 지금 떠나시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보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이제 떨어질 때 관심을 가지고 요럴 때 관심을 가지다가 올라갈 때 매도. 그럼 반대로 여기서도 그 전에 매수를 해놨다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는 다른 싼 종목들,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 또는 지수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때 매도했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또 싸지네. 요 구간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중국 차트예요. 제가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요 구간에 제 고객들이 이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10개월 미만이신 분들, 1년 미만이신 분들이 마이너스 18%, 20%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싸게 매수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 잠깐 고개를 지켜드렸죠. 자, 지금 벌써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10년 돼도 원금 회복 안 된다 그러죠. 벌써 해지 환급률이 108%예요. 벌써. 물론 근데 해지 환급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밑으로 가면 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제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게 많이 모아 나가는 거예요. 요런 구간에.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싸게 많이 모으니까. 고개 한번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싼 펀드를 찾아가는 거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청개구리처럼 해야 돼요. 주가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면 걱정해야 되고 떨어지면 관심 가져야 되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 여러분들 이제 주식 하시는 분이면 알아야 돼요. 어떤 그림인지. 어떤 그림이죠? 예, 우리나라 코스피의 역사입니다. 월봉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요때 요 구간이 우리나라가 92년도부터 증시를 점차 개방을 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외국인들의 간접 투자가 시작된 구간이었다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상승했다가 여기를 정점으로 폭락을 하는 구간. 이때가 언젠지 아시죠, 여러분들? IMF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미국의 닷컴 버블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받아서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세 상승을 해서 2008년 리먼 사태 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장기 횡보 구간에 접어들다가 자, 이게 2017년도죠. 17년도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뚫어냈다가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의 역사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우리는 요 구간 국가부도의 날 보셨을 거예요. 모든 기업들, 대기업들도 부도나고 난리 났어요. 그쵸? 요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 가지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IMF로 갔었다고 하면 이건 베팅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자, 근데 아니라 그러면 사야 되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닷컴 버블 마찬가지. IMF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나라가 망하니 많이 했으니까. 자, 근데 닷컴 버블 요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올랐을 때는 팔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제가 파는 개념이 장기 투자 개념인데 그쵸? 올라갔을 때는 걱정을 해야 되는 구간. 이제 좀 더 옮겨야 되는 구간 아닌가? 조금 더 싼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이나 지수를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 이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내가 이제 싸게 사 모을 수 있구나.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상승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경계해야 되고, 제가 경계와 관심으로 표현 드릴게요. 폭락하고 있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는 경계해야 되고, 횡보 중이거나 올라갔을 때 경계, 떨어질 때는 관심.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을 그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수는 반드시 우상향,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한 종목만 사면 안 되겠죠.
지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인덱스 펀드를 사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은 인덱스를 그러니까 그 지수를 추정할 수 있게끔 분산 같은 비중으로 분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만약에 자산이 1억이 있어요. 오케이 그 종목 4천만 원.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2천. 내가 4천 샀던 게 조금 떨어지네. 오케이 물타기 2천.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법을 이거는 투기예요. 도박성이 너무 짙은 투자법이에요.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한두 번이죠. 한두 번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패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사를 5번, 10번 넘게 가시면서 계속해서 뻥튀기를 하시면서 2천만 원으로 10억 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강뷰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물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완전 물린 상태. 주식도 결국엔 그렇게 돼요. 도박 좋아하시는, 왜 도박 우리가 빠지는 과정 똑같잖아요. 타짜들이 한두 번 이렇게 딸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큰 돈 가져오면 그걸로 완전히 주식도 똑같아요. 그런 개념의 주식은 여러분들이 고수가 됐을 때 제 방송이 나중에는 세력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지금은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올라요. 반드시.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나라 경제는 항상 플러스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처참하고 안 좋은데도 2.7%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 7% 되고요. 베트남도 6, 7% 됩니다. 미국도 한 4% 돼요. 항상 플러스 전망입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가는 항상 올라요. 자, 제 핸드폰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폰이 100만 원이에요.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근데 내년 1월 1일 날 최신 기종이 80만 원이래요. 후년에는 최신 기종이 60만 원이래. 그럼 여러분들 당장 바꾸실 건가요? 몇몇 분은 바꾸겠죠. 무슨 말이냐면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항상 올라요. 어떻게? 복리로. 자, 그리고 돈은 항상 큰 기업에 투자되고, 다시 말하면 상장된 기업에 투자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랬죠. 농심에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농심 라면을 말씀드리잖아요. 농심에서 판매하는 라면이 한 봉지에 50원이었어요. 주가가 3,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봉지에 1,000원에 판매된다고 화폐 가치가 올라갔죠.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3,000원 하던 주가도 몇십만 원 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단 한 개 종목에 투자하고 두세 개 집중 투자를 하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기업 운영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수를 추정하기에 종목을 분산해 놓고 같은 비중으로 분산해 놓으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개 종목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수 자체는 반드시 우상향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청개구리처럼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우상향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싸질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때 2008년에 폭락했을 때 요때 PBR과 PER, PBR 요 두 가지와 올해 1월에 2000선에 닿았을 때 PER, PBR이 같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수준이에요. 시장은 이만큼 2배 이상 성장했는데 실제로 이게 성장한 거죠. 그쵸? 우상향이네요. 진짜 같은 수준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말씀드렸었어요. 퍼가 9.2, PBR이 8.3인가 8.35인가 그 정도 돼요.
요때도 마찬가지고 요때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업들이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이거 2009년 폭락했을 때 그 완전 저점 900포인트랑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죠.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사야죠. 근데 몰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매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왜?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매력적인 지금 사이즈 수준에 왔지만 세계 정세가 미중 무역 갈등도 해결이 안 됐고요. 브렉시트도 그렇고요. 작년에 미국 금리가 4번 다 인상하면서 신흥국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동결했어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더 싸질 수 있는 구간은 더 싸질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안 싸질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한 거는 지금도 저렴한 구간이라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린 청개구리처럼. 이러다가 코스피가 막 지금 관심 하나도 없다가 코스피가 2300, 2400, 2600, 3000 그럼 나도 이제 해볼까? 그러면 또 꼬꾸라져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가져나가야 된다. 어떻게? 분산해서 같은 비중으로 분할해서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으로 저축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가 내 노후가 가까워지고 은퇴가 가까워지고 또는 내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 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또는 달러나 금이나 채권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장기 투자고. 이러니까 주식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성장했다면 세력주나 작전주, 세력주 작전주도 위험한 주가 아니에요. 세력 작전들도 우량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핵심은 그냥 청개구리처럼 하시면 돼요. 이 청개구리처럼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저렴한 구간이다. 요거 이해하시고요. 더 싸진다. 만약에 2000m로 떨어진다. 그러면 땡큐예요. 더 싸게 사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내 생각대로 쭉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또 어디 싼 데 없나? 새로 매입할 거 없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셔야 되고요. 청개구리처럼. 요 금처럼. 이해하셨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아니라 제가 또 밑에 또 읽어야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 얼굴이 보이는 게 낫나요? 보장 공백 없이 완납에 초점을 맞춘 유지 가능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펀드 관리까지 주식 강의도 해드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설계사와 비교를 위한 견적 문의는 자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에게 관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유튜브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보다는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말씀드렸지만 댓글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거기에 그 대댓글을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알림이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카톡이나 인스타 아이디는 MC2daddy입니다. MC2daddy.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